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최소화하고 예술단 공연은 아예 반대합니다. 공연을 통해 북한의 체제 선전이 된다는 거죠. 단일팀 역시 반대 사안을 IOC에 보냈습니다.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추진 합의, 여야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훈련 조성을 함께 노력한다. 2011년 8월자 기사입니다. 당시 여당 한나라당은 현재 자신들이 반대하는 모든 내용을 먼저 제안했었죠. 단일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여성 국회의원들은 평화올림픽을 위한 북한 선수단 참가를 촉구하며 올림픽 조직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었습니다. 이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당연히 포함돼 있죠. 불과 한 달 전입니다. 북한 체제 선전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더 웃깁니다. 남한에서 열리는 올림픽 자체가 북한 전역에 중계되는 게 서울, 강릉 두 곳의 북한 공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남한의 체제 선전 아닙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일의 김은지입니다. 예. 월요일인데 컨디션 어때요? 네. 네, 안 좋습니다. 네. 예, 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항상 안 좋습니다. 아침에는. 예. 이 장단기 기억 상실. 예, 이거는 정치권에 원래 만연해 있는 질환입니다. 네. 본인들이 주장했던 거, 예, 바로바로 뒤집는 게 특기예요, 특기. 예, 다시 발동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북한 관련해가지고 남북 단일팀 추진 혹은 뭐 특별법 제정 또는 올림픽 조직위에 북한 선수단 참가 촉구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온다고 하니까 체제선전이라고. 체제선전이라는 말이 제일 웃깁니다, 저는. 예. 공연 몇 개 하고 올림픽 자체를 비교해보면 북한은 한 번도 주최한 적이 없는 올림픽을 남한이 하게 동계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보다 더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는 체제선전이 어디 있나요? 북한의 생중계로 이 모든 동계올림픽 경기가 남한에서 열린다.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체제선전으로 따지면 북한이 거부해야 되는 내용이죠.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게.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주말 동안에 가장 화제의 뉴스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한국일보 인터뷰였습니다. 물론 북한 관련된 뉴스도 많았지만요. 이 뉴스가 아주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골 집사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특활비 수사의 키맨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전 실장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은 김윤옥 여사 쪽 행정관에게 직접 줬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특활비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통로가 있고 자기에게도 통로가 있는데 서로 간에 몰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윗선에 보고했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이게 사실 가장 핫한 뉴스였는데 이게 포털에 메일에 등장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핵심은 이거죠. 제2부속실에 준 게 아니고, 예. 제2부속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의 행사 의전 담당하는 곳입니다. 공식적인 실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관저 담당하는 행정관한테 줬다는 거예요. 관저. 그러니까 관저는 아시다시피 따로 사는 집이죠. 예. 개인 비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실이 아니라 개인 비서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돈은 은밀히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사이드로 계속 화제가 되는 게 명품 구입했다, 터무니없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걸 김희중 전 실장이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지 않겠나. 왜냐하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본인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다만
방미 직전에 달러를 환전했단 말이에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가서 쓰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진술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사적 용도가 아니면 이렇게 따로 가져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공식 행사에는 따로 돈 들 일이 1억씩이나 돈 들 일이 있겠어요? 예, 그런데 달러를 1억을 환전해서 줬다는 것은, 그리고 그게 국정원 특활비라는 것은 흔적에 남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시 현지에서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는 명품 샵에 가서 쇼핑이 있었는지 확인하면 개연성 정도는 이제 드러나겠죠. 그래서 입증은 불가능한 사안인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위는? 네, 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 사용처도 수사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를 한 건 발견했다라고 하는데요. 원 전 원장의 자녀가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값 10억 원 가량을 현금으로 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아파트를 판 사람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구매자가 집값을 모두 현금으로 치렀고 특히 현금 개수기를 가져와서 돈을 세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는 원 전 원장의 재임 기간과도 겹치는데요. 검찰은 원 전 원장 자녀의 소득과 납세 사료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자금 지원이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매우 각별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죠. 예. 10억을 현금으로 가져가려면 트렁크에 들고 가야 되는데. 네, 심지어 개수기까지 가지고 갔다라고 네, 합니다. 누가 일반인이. 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제 특활비 이미 사실은 문제가 됐죠. 예. 200만 달러는, 이미 공식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 외에도 특활비를 빼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냐 이런 정황입니다. 네, 또 펜트하우스를 꾸며준 정황 등이 확보가 돼서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19일에는 원세훈 전 원장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데 원 전 원장의 부인도 불러서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예. 그건 어쨌든 국정원장이 거처로 삼았던 건데 이건 아들 집 사준 거 아닙니까? 예.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하여튼 자녀 집을 만약에 일부라도 특활비가 들어가서 샀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 전세비에도 1억의 특활비가 들어간 정황이 지금 수사 중인 걸로 보도가 되고 있죠. 네, 다양한 집값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곡동 관련돼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도 국정원 특활비 6억에 대해서 TV조선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적 기름값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 이런 정황들이 만약에 수사 결과 드러나게 된다면 골 때리네요. 다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자, 다음은요. 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는 데 국정원 특활비가 쓰였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데요. 이번 검찰 조사에서 당시 정부 인사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이 인사는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5천만 원을 준 혐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2012년에는 자신이 장인에게 받은 돈이라면서 5천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 조사가 거짓이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준 돈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특활비가 쓰여진 경로 혹은 등장한 인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놓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특활비 갈래를 정리하는 시간을 잠시 후에 가질 텐데 지금 이 뉴스는 2012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 사찰,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겁니다. 그게 드러난 거고요. 그때 이제 장진수 주무관이 이제 이 사실을 폭로했는데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돈이 쓰였는데 그 돈이 당시로는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끝난 사안이었어요. 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끝냈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장인이 줬어요. 5천만 원을. 이 말을 믿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믿지 않았죠. 예, 그렇죠. 하지만 띠지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예. 장인이 그 한국은행에서 바로 돈을 가져와 가지고 관봉 상태로 줬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예, 넘어갔는데 사실 이 관봉이 아니어도 말이 안 되죠. 총무실 직원이 왜 사비 5천만 원을 털어가지고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돈이 대체 특활비는 맞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흘러왔는지를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부인했던 사람들이 다시 불려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미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김진모 전 민전 2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5천만 원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도는 이제 민정수석에서 민정비서관으로 갔다가 그리고 수석.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갔다가 다시 총리실 관리관으로 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중간이 빠졌었거든요. 예, 이 중간을 수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많이 등장해가지고 헷갈리시겠지만 흐름은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을 통해서 민정비서관으로 가고 다시 민정의 또 비서관으로 갔다가 총리실로 넘어가서 그것이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너진 거 아니냐. 근데 중간에 원래는 장인이 줬다고 했던 사람. 네, 출처를 그렇게 둘러댔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렸는데 다시 수사를 중인 겁니다. 네,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 위해서 국정원 돈까지 쓴 거였던 거죠. 예, 당시 민정수석이 이제 권재진 전 나중에는 법무부 장관이 됐죠. 예, 법무부 장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도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네, 윗선 지시 당연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이 보수가 남남 갈등, 이게 남남 갈등이거든요. 남남 갈등을 북한이 유발한다고 하는데 보수가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게다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날 거라고 그렇게 걱정하고, 미국이 전쟁까지 옵션으로 놓고 있다고 연일 보수 매체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보수 정치권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너무 반격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전쟁을 걱정했으면, 이제 전쟁 안 하고 선수단 보낸다고 하니까 정말 반겨야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보수 매체와 보수 정치권에서. 왜 오지 말라고 합니까? 최소한 앞뒤는 맞아야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다스가 부도 가능성을 놓고 내부 논의를 벌였다라고 일요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다스 경영진의 비공식 회의를 보도한 건데요. 문건까지 입수했습니다. 은행권 신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부도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1월 중 만기가 들어오는 어음을 막지 못할 경우에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일부 간부급의 경우에는 월급 지급이 불가능하다라고 통보도 해놨다라고 하는데 또 다음 날인 11일에는 노조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자금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대한 경영 위기의 기로에 마주하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이 고위부도설은 뉴스공장에서 대략 2주 전쯤에 한번 예견했었던 것 같은데, 예. 요런 작전은 제가 아주 잘 알거든요. 예. 전문 영역입니다. 건실한 기업이 이제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에 의해서 망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예. 지금, 그래서 다스가 부도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음을 그냥 결제 안 하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예. 통상은, 부도가 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고의 부도를 낼 때도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목적으로. 회사가 매출이 없다든가 또는 정말로 경영이 어려워서 부도 난 경우도 있는데, 다스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음 결제만 안 해버리면 은행에 어음 결정 안 하면 부도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예. 예, 굉장히 의도된 경영난이거나 과장된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대에서 갑자기 물량이 떨어졌다든가 자동차 경기가 나빠졌다든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 2주 전에 예견했던 뉴스가 2주 후에 나오는 예언 뉴스 공장입니다. 또 이 뉴스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스 본사가 압수수색 당시에 다스 해외법인을 총괄하는 홍 아무개 부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압수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국내 협력사 관리 총괄하는 박 아무개 구매실장, 인사노무실의 한 아무개 실장 이사의 하드디스크도 제출되지 않아서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보도가 있는 만큼 또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자, 고위부도 가능성, 예, 2주 전쯤 얘기했는데, 예,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016년에 녹음된 다스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동영 씨는 해고된 다스 직원에게 나도 어디 갈 데가 없다.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은 회장이 소위 바지 회장임을 인정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또 다스가 거래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라는 의혹도 담겨 있습니다. 자, 좀 전에는 다스가 아플 예정인 뉴스가 나왔고요. 예, 이번에는, 이상한 회장, 예, 명부상 소유주죠. 예, 최대 주주인데, 지금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상한 회장, 그러니까 준재벌입니다. 그 다스 규모로 볼 때. 준재벌의 아들 이동영 씨가 나도 월급 받고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는다. 라고 하는 녹취록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월급 사장에 불과하다. 예, 이런 말인 정황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녹음이기 때문에요. 예, 이건 누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누군가한테 하는 얘기가 담겨서 아마 그 상대방이 아마 당시에 이윤적인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녹음을 했나 봅니다. 녹음을 해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공개했고요. 예. 사실은 3주 전쯤에 제가 진행한 팟캐스트에서 공개됐던 내용인데, 예, 박범계 의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뭐, 월급 사장 아니냐는 정황 혹은 뭐 주장은 굉장히 많았는데, 예. 네, 그렇지. 결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상을 쓸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은 꽤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직계 가족에 의해서 본인 입으로 이런 주장이 아니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 처음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대응할 방법이 없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할 수 있으면 했겠죠. 예,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건 사실이니까요. 네, 또 수없이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사실이 아닌 걸 말하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예. 단어를 바꿔야 됩니다. 방법이 없는 것으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 규모가 아이스하키와 쇼트트랙 등 5개 세부 종목에 선수 22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남북한은 개막식과 폐식시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반도기를 들고요. 공동 입장합니다. 또 단일팀의 영문 추가 어른은요, COR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도 검색하면 포털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을 텐데 2014년 때 아시안게임 때 그때도 북한 응원단 왔었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가 세세히 다 기억을 못해서 그랬지 북한 응원단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아시안게임 할 때도 왔습니다. 그때 왔는데 북한 응원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 검색하면 사진 쫙 나옵니다. 지금 SNS에 꽤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봤는데요. 북한 응원단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당신은 새누리당이죠. 예, 새누리당 의원들이 북한 같이 응원하면서 북한을 응원합니다. 예, 난리가 났겠죠. 지금 만약에 거꾸로 하고 있으면 장단기 기억 상실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댓글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서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업무 방해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관심사네요. 근데 네이버가 먼저 이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네이버 측에서는 이제 누군가 일부러 그랬다면 그것은 업무방해, 네이버의 업무방해 맞죠. 혐의가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건데 네이버가 여기서 단순히 피의자이기만 한지 따져볼 정황도 꼭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 뭐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식인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가 이제 그 메인에 노출된 기사예요. 그런데 정부의 우호적인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1보, 2보 이런 식으로 기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판갈이. 똑같은 내용의 기사인데 이제 2보가 됐는데 짧은 시간 내에 정반대로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요.
그런데 1보, 2보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럼 1보가 그냥 걸려 있으면 되는데 2보로 바꾼다.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있는. 이런 식의 이제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에서는 당연히 1보에서 2보로 바뀌었으니 판결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예. 근데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사가 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기사를 2보로 바꾼 다음에 부정적인 댓글이 많은 기사를 노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죠. 네, 따져볼 근데 게 많을 그 것 같습니다. 부분까지 이번 경찰 수사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 기억 상실은 이번 가려가 필요하다. 예, 걱정된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특활비 관련한 기사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건도 복잡하고 이름도 많이 등장하고, 예, 인물들의 직책도 많고 해서 오늘 이 특활비 관련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겨레 21의 밉상 하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영 기자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죠. 한겨레 21의 밉상 하영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해 보세요.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듣고 계십니다. 저도 귀한 자식이었어요. 자, 밉상 하영 기자. 자, 특활비 관련해서 네. 너무 많아요. 양상이. 예. 그 전개 양상이. 그렇죠. 그리고 이름도 외우기 힘든데 이름이 많아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 말이 그 예. 말인데. 네. 게다가 직책도 워낙 길잖아요. 이런 게.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됩니다. 뉴스 따라가기를. 예. 그러니까 이제 큰 갈래를 좀 잡아보죠. 예. 두 가지,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크게. 예. 하나는 청와대 안에서 누군가의 살림살이, 예. 사적 용처를 위한 예. 살림돈 이 정도, 살림돈 이 정도. 사적 유용. 예. 사적 유용. 예. 사적 유용 갈래가 하나 있다.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또 하나가 급할 때 쓰는 급전. 급전 갈래. 네, 급전 갈래가 있다. 급전 갈래가. 이 갈래가 최근에 튀어나온 민간인 사찰 갈래입니다. 자, 그러면 급전 갈래가 민간인 사찰하다가 들켰어요. 네. 예, 들켰는데 이제 폭로를 한다고 하니 네. 입막음을 해야 된다. 네, 거기부터 가볼까요? 예, 그거부터 한번 가보죠. 당시에 민간인 사찰. 예, 민간인 사찰 의혹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지원윤리관실이라는 조직을 두고요. 경찰이나 사정기관에서 파견을 받아서 예. 민간인을 포함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민간인만 사찰한 거 아닙니다. 예. 당시 한나라 민간인도 사찰했다. 그렇죠. 민간인 도사찰 사건입니다. 예. 언론계, 정계, 관계 등 전방위로 사찰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는 제2의 워터게이트라고 뉴욕타임스에서 얘기한 적이 예,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무총리가 그거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고 그렇죠. 실이. 예. 근데 그 안에 이제 별도의 은밀한 비밀 조직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서 이제 자신들이 찍은 네. 네, 공직자건 공직자가 아니건 간에 자신들이 찍은 사람을 계속 추적해서 사찰한 거죠. 예. 불이익을 주고. 검찰 수사는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예. 처음에는 2010년 이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2012년에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과정이 있었다라는 폭로로 예. 그 장진수 전 주무관이죠. 여기서 폭로가 드러나면서 두 번 이루어졌는데 5천만 원은 두 번째 폭로에서 그렇죠. 나옵니다. 그때 유명한 언론에 등장한 단어가 이제 디가우징입니다. 디가우징입니다. 예. 전혀 생소한 용어였는데 디가우징이라는 단어가 언론을 뒤덮었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최근에 등장한 이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이 인정한 5천만 원인데요. 예. 이 5천만 원은 관봉에 담겨져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이게 벌써 주무관 이런 거 우리 익숙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렇죠. 비서관, 주무관 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관리관도 나오고. 예. 김진모 민정 2비서관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진모 비서관이 누구에게 전달을 하느냐? 예. 장성명 공직기관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이 직책명도 이렇게 복잡한지. 여기도 청와대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류충렬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렇죠. 복무관리관, 예. 기강비서관, 예. 여기서 유충렬 관리관이 장진수 주무관에게 준 겁니다. 전 주무관에게. 예. 보세요. 비서관, 관리관, 주무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 앞에 또 이름도 외워야 되죠? 그렇죠. 게다가 앞에 거는 민정이고 뒤에 건 총리실 산하예요. 예. 헷갈립니다, 이거. 예. 이게 왜 이렇게 개통 없이
이 왔다 갔다 했나 보면은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거나 또 하나는 급전 쓰다 보니까 이리저리 퉁치다가 이렇게 됐거나. 크게 보면 청와대 민정에서 총리실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크게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자, 크게 보면 청와대에서 사건이 터진 총리실로 돈을 보냈다. 예.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게 민정 이 비서관도 자금 출처가 국정원인 건 인정을 하고요. 예. 다만 나는 착복하지 않았다. 예. 민간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만 했다. 그러니까 단순 전달자라는 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예. 그 장성명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시를 받고 단순히 전달하기만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전달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청와대 쪽에 있던 그 비서관들은 나는 전달만 했어요. 예. 이게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당사자한테 직접 준 국무총리실. 네. 국무총리실에 있던 유충렬 관리관은 이거 장인이 준 겁니다. 2012년 당시에 예. 그랬습니다. 장인이 준 겁니다. 하고 이제 그래서 수사는 거기서 끊어져 버렸죠. 아예 청와대 위로 안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 검찰은 장인이 준 것으로 믿었어요. 믿었다기보다는 그냥 덕분에 여기서 끝내자. 그러니까 예. 당신은 총리실에서 끝내버린 겁니다. 이야기를. 맞습니다. 이게 청와대까지는 안 올라가고 민정까지는 안 올라가고 끊어졌던 것이 이제는 거꾸로 내려왔거든요. 지금은 수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장인이 준 돈을 본인이 조폐공사에서 찍은 관봉으로 그냥 묶여진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한국은행에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이 관봉으로 5천만 원을 넘겨줬다. 장인이 그 한국은행 장이라든가 조폐공사 사장이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런 상태였는데 검찰은 그걸 믿어준 거죠. 예. 여기서 게다가 장인은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보통 이모 할머니나 장인 핑계를 많이 대죠. 예. 특히 사망하신 분들 예. 등장하게 되는데 예. 그렇게 사건이 덮였다가 이번에는 거꾸로 내려온 겁니다. 거꾸로 이게. 내려온 거예요. 예, 청와대 쪽에서부터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 돈이.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시를 받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지시라고 하면 비서관 위에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당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지시를 받았다고 한 사람 중에 제일 직위가 높은 사람이 현재까지 밝혀지기로는 김진모 이 비서관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은 구속이 돼버렸어요. 구속이 됐다는 것은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위가 남은 겁니다, 이제. 위가 남은 거예요. 예, 사건 이해가셨는지 모르겠네, 이제. 그러면 민정수석과 대통령 실장을 곧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가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예. 비서관 위에는 민정수석이고요. 네. 그 위에는 이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요 두 칸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남았죠. 예. 그 아래부터 제일 고위직은 이미 비서관 중에 제일 고위직. 돈을 받았다. 예. 돈을 나는 받았지만 건넸을 뿐이다. 그렇죠. 한 사람은 구속이 됐고요.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한 사람 남았고. 네. 또 한 사람은 돈은 줬는데 장인이라고 했던 사람 남은 겁니다. 그렇죠. 네. 민간인 사찰에서 5천만 원 관봉이 중요한 이유가 이 청와대 라인만이 아니라 국정원 라인으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진모 민정 2비서관이 구속된. 구속된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 등장하는 사람이 모경만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거든요. 예. 모경만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은 아주 서울시 멤버입니다. 자, 이제 국정원으로도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 멤버 하면 또 등장하는 인물 원세훈 국정원장, 예. 당시 서울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 예. 이렇게 원세훈 원장은 또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요 돈은. 예.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타고 내려온 나이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거기는 원장도 인정을 했고 그 돈을 그렇죠. 전달한 사람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민정 라인도 비서관과 비서관 아래 다 인정이 됐. 아니, 그렇죠. 한 사람 빠져 있죠. 중간에 그 공직기관 비서관. 예. 이 사람은 이분은 이제 5천만 원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 나머지가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불려갔고요. 지금 그 뭐 1000개 피스 퍼즐이라고 하면 예. 한 990개 정도는 맞춰진 상태입니다. 예,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거의 드러났다. 자, 이게 이제 예. 공식 라인 선상에서 급전으로 해결하는 갈래 사건이고 그다음에 사적 유용 라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공식 유용 라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5천 원이 아니고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말고 1억 7천만 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아, 또 있죠. 참. 예, 또 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전달하는 돈인데요. 예.
이 돈은 4천만 원, 이 비서관이 4천만 원을 당시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건넵니다. 아, 좀 길죠? 예. 예. 뭐,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장진수 주무관에게 건네고. 이것도 용도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 입막음용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으로 또 4천만 원. 예. 진 과장과 장 주무관에 건네고요. 나머지 이인규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3천만 원. 이것도 변호사 비용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대체로 특활비를 기관에서 쓰는 대표적인 사례로 변호사 비용을 많이 따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거 뭐 용도는 똑같고요. 예. 예, 갈래가 좀 다를 뿐 액수와 용도는 똑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복잡하게 등장하는 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앞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수사는 민정수석과 대통령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적 유용. 야, 이것도 큽니다. 이건 의미가 큽니다. 액수를 넘어서서. 예.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크고 예. 파면 팔수록 어마어마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지금 한참 그 논란이 되고 있는 1억짜리 해외에 나갔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돈을 원래는 제2부속실로 준 거 아니냐. 네. 부인에게, 대통령 부인에게, 김영흠 여사.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관저의 비서한테 줬다. 여기서 핵심은 예. 관저입니다. 관저. 예. 집에 준 거예요, 집에. 예. 집 문 앞에 갖다 준 겁니다. 청와대 예. 공식 라인이 아니라 집에 갖다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관저의 음습함 있잖아요. 예. 이게 어디서부터 연원하나 했더니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관저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 많이 거론됐지만은 집 관련해서는 돈을, 집 관련만 따지자면 다른 어처구니 없는 것도 많지만 기름값 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집 관련해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집값을 아예 냈다는 쪽으로 지금 예, 명품 이쪽 라인도 있지만 그거는 입증이 심하죠. 입증이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네. 저는. 입증은 불가능한, 왜냐면 현금에는 딱지가 안 붙어 있으니까. 안 붙어 있죠. 예. 관복 말고요. 관복은 딱지가 있어서 들킨 거예요, 예, 지금. 예. 근데 현금에는 해외 나와서 쇼핑을 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걸 잡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버지니아주에 있는 쇼핑몰에 한국 쇼핑 그 가게에 한국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쇼핑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 돈이 특활비로 쓰였냐를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만 원짜리가 아니고 달러죠, 이제. 예, 달러가 예.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좀 예, 어렵죠. 그건 입증이 불가능한데 집값 이런 쪽으로 간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왜 이렇게 디테일한 거에 집착하냐는 관저, 예. 달러로 줬느냐 뭐냐, 이런 거 왜 의미가 집착하냐는데 완전히 다르거든요. 뇌물이나 이 국고 손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 특정이 돼야 합니다. 액수도 그러니까요. 특정이 돼야 하고 이게 하나만 삐끗하면 그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서 무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검찰은 디테일합니다. 아마 명품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입증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예. 설사 명품 뭐뭐를 샀다 확인 몇 날 며칠 다 확인이 돼도 그게 특활비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건넸는지 예. 부속실장 제2부속실장이 아니고 진짜 여성 행정관에게 건넸는지 예. 그리고 달러로 직접 건넸는지 그리고 그게 밤인지 관저 앞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정황이 도와져서 역시 사적 유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은 처음에는 제2부속실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했는데 예. 예. 확인 지금 최신 뉴스로는 집에 줬답니다. 집에. 그렇죠. 예. 집에. 쉽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윤전추 행정관 있잖아요. 네. 그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던 그쵸.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 역할을- 추정되는. 예.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렇죠. 여성 비서입니다. 예. 여성 비서한테 건넸다. 그 집에 가서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청와대 하니까 굉장히 공식적이고 무슨 제2부속실 하니까 굉장히 공식적인 라인 맞아요. 그렇죠. 의전과 예. 행사를 담당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관저 집에 가서. 예. 집에 가서 집 지키는 사람한테 줬다 이런 그렇죠. 얘기입니다. 예. 김희중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추가 특활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더 말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네,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이 무슨 배신이나 아니면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좀 억울하다.
검찰이 아주 탄탄하게 수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값으로 흘러가는 정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30초 만에 끝내야 되겠는데 원세훈 전 원장 집값과 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의 전세금이라든가 집값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간 정황들이 또 있어요. 딱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큰일 났습니다. 예. 큰일 났다. 지금 예. 강남 집값이 엄청 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분노가 예. 집값에 들어간 게 확인되면 이게 진짜 진짜, 건드리면 예. 국정원 특활비가 자기들 집값에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거. 부동산 투자도 아니고 자, 세금 가지고 여기까지. 투자. 예. 밉상.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네.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점검단, 공연 행사 이전에 점검단이었죠. 현송월 삼지연 관련 악단장이 점검단을 이끌고 왔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까칠한 장관님 연결해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네네. 끝까지 들어다고. 자, 예. 여러 가지 남한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큰 논란은 자유한국당 낙연 의원이 IOC에 단일팀 구성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예. 북한이 올림픽을 체제 선전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한 10년, 11년쯤 됐나요? 2010년 6월 29일 날 당시 나경원 의원이 여당일 때, 여야 의원 284명이 공동 발의한 2010년 평창올림픽 유지 지지 결의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결의안 2항에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경우 동북아 평화와 인류 공동 발전에 공동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그다음에 또 미안합니다 이거 2011년 12월 29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평창올림픽 특별법 지원 특별법에 보면은 거기 85조 2항에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한나라당이 그때 당시에 추진한 겁니다. 그렇죠. 한나라당이 여당일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다스 문제 관련해서 지금 평창올림픽 내가 유치했는데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 할 정도로 지금 평창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당시 여당이 발의안도, 지지 결의안도 내고 특별법. 지원 법안도 만들어내고 특별법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북한 체제 선전에 기여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에서 이게 열리면 동북아 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단일팀이 되면은 행정적인 지원을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재정적 지원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이제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양반들 무슨 기억 상실증에 걸렸나? 아니 이제 지금은 법대로 하는 거고요. 그 법이 바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때 자신들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 불과 지금 10년도 안 된 일을 이렇게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현송월 단장에 와서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경의선 육로로 오고, 마식령 스키장 둘러보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남북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2002년 9월부터 2005년까지 해가지고, 경의선 철도도로, 동해선 철도도로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2005년 10월 25일 날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이었던 콜린 파월 장관이 서울에 와가지고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한반도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철조망 비무장지대를 뚫고 남북으로 두 갈래 피스 익스프레스웨이가 연결되어 있더라.
동해선, 서해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우 감동적이었다. 왜냐하면 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당시 국무장관은 이걸 피스 익스프레스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것이 개성공단 출퇴근로 금강산 관광로로 쓰였었는데 이제 서해선은 지금 개성공단 막힌 지 2년 조금 못된 시간에 뚫리게 됐고 다시 동해선은 평창 쪽으로 해서 금강산하고 마식령 스키장 우리 선수들이 가잖아요. 그거는 지금 금강산 관광 중단된 지 지금 8년 조금 안 되네요. 한 7년 조금 지난 뒤에 다시 뚫렸죠. 그러니까 다시 지금 콜린 파월 장관은 피스 익스프레스웨이라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 통일부나 또 정부에서는 이건 민족의 혈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시 피가 통하는 이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현송을 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단이 내려오고 나중에 이제 공연단도 그려올 거고 뭐 선수단들도 올 거고 응원단도 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동해선 쪽으로는 우리 선수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훈련하고 오고 다시 이렇게 자꾸 접촉이 많아지면 남북 간의 그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그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자, 지금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앞으로도 자주 연결할 테니 시간 좀 짧게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대화가 총평을 좀 해주십시오. 남북대화 관련한 진행들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가 보시기에? 지금 9일날 고위급 회담, 15일날 공연 실무 접촉, 그다음에 17일날 체육 관련 실무 접촉 회담이 있었는데 3번의 회담을 통해서 제가 평가를 하면은 북한이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남북대화가 좀 잘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은 또 해야 될 회담들이 많이 있어요. 군사회담도 해야 그렇죠. 되고, 접시자 회담도 해야 되고, 또 고위급 회담도 또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일날 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100% 지지한다고 했고, 남북대화를. 10일날 통화에서는 남북대화가 계속되는 한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북대화를 지금 우리가 잘 해야만 되지만 북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회담 분위기 깨는 그런 행동 해가지고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은 그 북한이 좋을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담이 많지. 그러니까 지금 회담 지금까지는 잘 됐고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는 여건은 미국이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공로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랬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건 미국이 도와주고 있고 문 대통령이 주도했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남북회담은 잘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동경지국장은 딴소리를 했던데 운전자는 김정일이고 조수석에 문 대통령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뒤에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좀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